자, 이제 액체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단원, 이제 고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고체는 보면은 크게 결정성 고체랑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즉, 구성 입자에 배열이 이제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는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결정을 갖고 있는 결정성, 그 다음에는 얘는 비결정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배열이 규칙적이다 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입자 간 인력이 어떻다? 일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배열이 불규칙적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구성 입자의 인력이 일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산형 광물 중에 하나인 규소랑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석영, 이런 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이렇게 일정해요. 자, 하지만은 유리 같은 경우는 얘도 물론 이제 유리도 규소하고 산소로만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결정 구조가 불규칙적이라서 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인력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녹여보면 특정 부분은 녹는데 다른 특정 부분은 녹지 않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석영, 그 다음에는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는 금속 결정, 그 다음에는 분자 결정 중에 얼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비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유리, 고무, 엿. 그래서 특히나 엿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디는 가열해주면은 녹는데 어느 부분은 녹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결정성 고체의 분류를 봐주게 되면은 이 결정을 구성을 하는 입자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온 결정, 그다음에 금속 결정, 그다음에는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결합의 형태로, 그다음에는 어떤 물질들이,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온 결정은 알다시피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이온 결합을 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이에요. 따라서 이온 결정은 보통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입체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원래 화학주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입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까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육면체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나트륨 입자가 있고, 여기가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는 얘를 정육면체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나트륨 중심 원자가 여기 나트륨이 있고, 각 육면체에 면 있죠, 면에 이렇게 입자들이 여기 양 옆으로, 앞, 뒤로, 위, 아래로, 그 다음에는 그런 면에 있으면 면을 공유를 하잖아요. 이렇게 육면체가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또 옆에 또 육면체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면을 공유를 하는데 요 면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럼 면이 딱 양쪽으로 반반씩 공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입자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면, 육면에 6개, 그 다음에 각 모서리에 8분의 1개에 해당하는 입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염화나트륨 같은 구조를 면심 입방 구조라고 해요. 물론 정확하게는 면심 입방은 아니고 면심 입방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에 세슘이 있고, 염화 세슘 같은 경우에는 약 모서리에 염화 이온이 각 8분의 1개에 해당하는 만큼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8분의 1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1대1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꼭지점에 있고, 이 면에, 이 정육면체의 중심에 중심 양이온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를 세심 입방 구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몰라도 상관은 없고, 나중에 이런 결정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세트게 쓰세요. 세트게. 네. 자, 더 알아보았다 해가지고, 자,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해요. 이온 결정 특징 자체는, 즉
한 개의 이온이 반대 전하를 띠는 여러 개의 이온들이 똘똘똘똘 둘러싸고 있는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온사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비교적 여러분들 이온 결합은 대단히 강한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전기 전도성 자체를 가지게 됩니다. 왜? 얘가 전하를 띈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해 버리면은 이온과 이온층이 살짝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띈 이온층이 만나게 되면 쉽게 빡 하고 반발력이 작용해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이온 결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온도에 따른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보게 되면은, 자, 고체 상태에서는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쑥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데, 이거는 액체 상태가 되면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즉, 요 온도, 액체로 변해버리는 녹는 점에서부터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그 전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속 결정 봅시다. 이거는 뭐 물리에서 뭐 그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하면서 잠깐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금속 원자들은 금속 결합을 해요.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이에요. 특히나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올라가 버려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 원자들이 금속 결합을 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이온, 금속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녹는 점이 대단히 높아요. 즉,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되게 높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특유의 광택을 가집니다. 보통 금속이 가지는 특징들은 대부분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대부분의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광택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은 은백색 광택을 많이 가지게 되고, 특정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색,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붉은색인데, 대부분의 빛을 반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금속 특유의 광택 있죠. 크롬 광택 같은 그런 광택을 나타내주게 되는 건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랑 열 전도율이 크다. 전기와 열에 대해서 양도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유전자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하 운반체, 열 운반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명확하게 얘가 이제 그 채심 입방 구조, 뭐 얘네들은 바로 이제 면심 입방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가늘게 뽑히는 연성, 다음에 얇게 퍼지는 전성이 있는데, 참고로 이 연성과 전성이 가장 좋은 금속이 바로 금에 해당이 돼요. 금은 진짜 가늘게 뽑아서 실처럼 머리카락보다 더 머리카락만큼 가늘게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속 결정에 힘을 가하면 외부에서 힘을 주더라도 자유전자가 금속 결합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모양만 변해서 펴지거나 가늘게 뽑혀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금속도 온도와 전기 전도성을 보면은, 금속의 경우에는 일단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전기 전도성이 온도가 높아지면 떨어지다가
갑자기 더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녹는 점이에요. 네, 여기가 바로 녹는 점에 해당이 돼요. 즉 전기 전도성이 왜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작아지냐면 이 양이온들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진동 운동하는 정도가 커져요.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가다가 금속 양이온하고 충돌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더 커져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고, 만약에 녹아버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더 충돌하는 정도가 자유전자들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전도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항 자체가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금속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긴 한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낮아지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온 결정은 고체는 없고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만 바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 보게 되면은 공유 결합으로 일단 뭘 만들어내고 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분자 간의 인력으로 다시 결합을 해서 배열된 결정이 바로 분자 결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뵀던 분산력, 쌍극자 간 인력, 그 다음에는 수소 결합력, 이런 것들로 바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분자 간 결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간 결합력은 우리 지금 알고 있던 뭐보다는 훨씬 약하냐면은 공유 결합력이나 공유 결합력이나 금속 결합력이나 아니면은 하나 남아서 이온 결합, 요 결합력보다는 훨씬 약해요. 아무리 수소 결합이 센다 한들 공유 금속 이온 결합력보다는 분자 간 결합력은 훨씬 더 어떻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라든가 보면 이렇게 특유의 육각 고리 모양의 결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얼 때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서 육각형 형태로 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 상태일 때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지면서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물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같이 둘은 대표적으로 또 승화성을 가지는 고체이기도 해요. 녹는 점이 낮고 일부는 승화성이 있어요. 즉 분자 간 힘은 다른 결정에 비해서 되게 약한 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전자가 다 공유 결합에 참여를 했다, 즉 자유전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유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도 하고 원자 결정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일단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고 분자를 만들어내고 그 분자 간의 인력으로 결합을 한 게 분자 결정에 해당이 되고, 공유 결정은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기는 했는데 분자 형성을 하지 않아요. 분자를 형성을 하지 않고 무한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공유 결정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결합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에 해당이 되고, 다이아몬드, 흑연, 그다음에는 석영, 탄화, 규소 등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 흑연 같은 경우에 요 한 겹, 그러니까 탄소 한 겹, 요 층이 여러 겹이 이렇게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층은 분자 결정이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는 원자 공유 결정이지만 요 층은 아주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층과 층이. 요 한 층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하고, 이 그래핀 층과 그래핀 층은 되게 잘 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흑연으로 글씨도 쓸 수가 있게 되고, 이 그래핀 층에서 또 전자들이 남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일하게 그 비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한 게 바로 흑연입니다.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해요. 다 아주 가장 강력한 결합인 공유 결합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게 되고,
흑연을 빼고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없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흑연을 제외한 대부분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중에서는 여러분들 분자 결정 중 일부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기도 해요. 대부분이 이제 산이나 염기성 물질인데, 뭐 예를 들면 HCl 염산이나 아니면은 암모니아라든가 HF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일부 전기 전도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 가집니다. 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답은 XO, XO예요. XO, XO. 즉, 비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가 분자 간 인력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제일 낮아요.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바로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물질을 이루는 결정의 종류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온 결정이고, 드라이아이스는 분자 결정이고, 마그네슘은 금속 결정이고, 그 다음에 석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열전도율이 크고,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분자 간 힘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공유 결정은 모든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원자 간 결합력 자체가 굉장히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력이 이온 결합력이나 금속 결합력보다 더 강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고체 가와 나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가는 이온 결정이고 이 녀석은 금속 결정에 해당이 되겠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는 나밖에 없고,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는 것은 금속 결정인 나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4가지 고체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바로 금속 결정하고 이온 결정하고 2가지인데, 이 중에서 얇게 펴지는 전성이 있는 건 금속 결정인 나트륨, 아니온은 이온 결정인 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구성 입자가 분자가 되는 거는 분자 결정인 물이고, 아니온은 원자 결정인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봅시다. 그림은 고체 가부터 다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A, 그 다음에는 나는 아이오딘, 그 다음에는 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A, C, L, S. 즉, 얘는 이온 결정이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금속 결정, 얘는 분자 결정, 그다음에 얘는 이온 결정. 이렇게 될 거예요. 가와 다에서 외부에 힘을 가했을 때 변하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어나거나 뽑히는 등 가늘게, 즉 외형이 변하죠. 만 변함.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거는 바로 금속 결정이랑 이온 결정에 해당이 되니까 가하고 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은 답이 OXX, OX예요. OXX, OX. 나는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나는 공유결합에 의해서 분자 결정은, 분자는 공유결합이지만 분자 결정은 분자간 인력으로 결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는 고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고체는 없고 이온 결정은 액체 상태에서 가지죠. 그 다음에 녹는 점은 나가 다보다 더 크다. 녹는 점은 분자 결정보다는 이온 결정이 훨씬 크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유 결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금속 결정,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온 결정, 그 다음에는 분자 결정,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 형성이 됩니다. 평균값이에요. 물론 이온 결정의 녹는 점이 금속 낮은 것보다 높은 애는 높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더 이렇게 태클 걸지 말고 평균값이다. 네. 자, 이제 고체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린 가와 나를 구성을 하는 입자의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얘는 결정성 고체인 석영이고, 이 녀석은 비결정성 고체인 유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는 유리고, 가와 나는 둘 다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가와 나는 녹는 점이 얘는 일정하고 얘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결정성 고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래요. 자, 금속 결정은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특유의 금속 광택을 가지고, 이온 결정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은 쉽게 부스러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녹는 점이 매우 높아. 이거는 원자 결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A하고 B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얼음이 담긴 유리 컵을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 가부터 나를 나타냈대요. 자, 가는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 그렇죠. 원자 결정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은 금속이고, 그 다음에는 얘는 비금속 분자 중에서도 이제 무극성이니까 아예 전기 전도성이 없죠. 가부터 나중 녹는 점이 일정한 물질은 결정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가, 나, 그 다음에는 분자 결정인 얼음까지도 일정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따라서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전도성은 나가 라보다 크다고. 나는 라로 봤네요. 맞네. 기억하고 니은이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고체 가부터 다의 결정 구조 또는 결합을 나타냈대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정이고, 얘는 금속 결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흑연이죠. 흑연. 따라서 얘는 원자 결정에 해당이 돼요. 가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죠. 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거는 이온 결정에 대한 설명이고, 다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자성 공유 결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5번. 그림은 결정성 고체인 금속 가와 그 다음에는 이온 결정 나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면 가는 열 전도율이 크다. 그렇죠.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이온 결정이니까. 외부에 힘을 가하면 가는 부서지지 않지만 나는 쉽게 부스러진다. 예, 맞죠. 부서지지 않고 연성하고 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액체 상태의 가와 나의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기역에서 리을 중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가에서는 누구에 해당했어요? 자유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에서는 니은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유전자.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누가 이동을 해야 돼요? 음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보니까 얘가 누구냐? 디귿 리을이냐? 리을이네. 따라서 리을, 예, 음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고체의 가와 나에 힘을 가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모양이 변하는 가는 금속 결정이고, 예.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스러져 버리는 이온 결정에 해당이 되겠죠. 즉, 이게 예, 모양만 변하는 연성 전성을 가지는 게 금속 결정의 특징이고, 얘는 쉽게 어떻게 돼요? 같은 전하로 반발해 버리니까 예, 부스러져 버리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세 가지 고체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A는 자, 보면은 분자 결정인 거 이 중에서 CO2, 드라이 아이스에 해당이 될 거고, 고결합 물질인 거는 이 중에서 석영이죠. 그 다음에 아니온은 산화칼슘, 이온 결정이에요. A는 실온에서 승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B는 A보다 녹는점이 훨씬 높죠. C는 액체 상태에서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예, 산화칼슘,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고체 A부터 D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요. A부터 D는 이온, 금속, 분자, 공유래. 자,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금속하고 이온 결정에 해당이 되고, 아니온은 공유하고 분자 결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는 A는 이온 결정, 아니온은 금속 결정, 구성 입자가 분자인 거는 분자 결정이고, 아닌 거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에 해당이 되겠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정인 거 맞고요.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금속 결정이 이온 결정보다 좋습니다. 1기압에서 녹는 점은 분자 결정보다는 공유 결정이 훨씬 더 높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10번. 표는 고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하나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는 구리, 그 다음에는 염화 세슘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녹는 점이 이렇게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다가 다이아몬드인 C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다 갖는 이 녀석은 금속 결정, 얘는 염화 세슘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없고 여기서는 있어야죠. 이렇게. 자, 기억 니은은 모두 동그라미다는 틀렸고, 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의 결합이고, 다는 공유 결정이 맞아요. 네, 그래서 2번 디귿만 맞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은 염화나트륨, 설탕, 알루미늄을 이용한 결정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전기 전도성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염화나트륨, 설탕, 알루미늄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봤는데, 고체 상태에서 하고 수용액 상태에서 둘 다 없는 거는 바로 설탕이죠. 알루미늄이야 어차피 수용액으로 녹질 않으니까. 전기 고체 상태에서는 있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염화나트륨 NaCl에 해당이 될 텐데, 기억에는 자유전자 없어요. 니은은 기억보다는 녹는 점이 낮아요. 디귿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세 가지 고체를 분류 기준 가와 나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요. 자, 그럼 일로 흑연이 왔고 물이 왔대. 그러면은 일로 온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가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니은이죠. 니은. 아니오로 온 거는 이 중에서 철일 거야. 그러면 흑연하고 물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특히나 고체에서 여기가 디귿.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와 나로 적절한 것은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4번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고체 가에 전류를 흘려주기 전과 후의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면 지금 자유전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금속 결정이고, 기억은 자유전자가 맞고, 가는 힘 쉽게 부스러지는 거는 이온 결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게 되겠죠. 네.